저는 항상 보면 장수생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는데 진짜로 정말 장수생을 많이 찾아왔어요. 2, 3년 안 되는 사람은 파이널 가서 꼭 간대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잘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꼭 고쳐야 돼요. 꼭 찾아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의 밝은 미소, 대한항공의 미소 이런 것들 순간의 모든 걸 다 보여서 여러분들 평소에 입 이만큼 나와 있지만 들어가면은 하이 잘해요. 난 디스커션 볼 때 제일 느껴요. 디스커션에 딱 서로 앉혀놓으면은 뭔가 오케이, go ahead. 그러면 hi, hello, how are you? 너무나 잘하죠. 그걸 보면은 이제 느끼는 거죠. 그렇듯이 하지만 파이널에서는 절대로 그게 계속해서 그걸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긴 시간에 할 동안. 물론 이제 짧게 하는 동안은 짧게 할 만큼 또 연습해서 됐겠죠. 근데 어쨌든 어느 항공사든 파이널을 합격하려면 본인의 뭔가에 자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게 있어야 돼요. 매력적인. 그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 파이널에서 계속 떨어진 사람. 자, 그게 왜 매력적인 게 없느냐. 분명히 듣고 보면 답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진짜 말 그대로 다 뭐 동료에게 문제 있었던 거 자기가 또 먼저 가서 사과해가지고 또 커피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이래서 동료에게 어떻게 해주는 걸 또 느꼈다. 뭐 이게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느냐. 얘기 문제 하나도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자기가 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이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서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면접관은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합격해주려고 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절대 안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외항사 준비생들은 항상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이 말하면 떨어질 거야. 날 이렇게 보겠지? 날 떨어뜨려. 날 뭘 잡아낼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들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싸늘한 면접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면을 찾아줄까를 더 노력한 사람들이라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해보면 대부분이 웬만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 웬만한 말 가지고는. 근데 왜 느낌이 안 오냐? 왜 떨어지느냐? 얘기를 다 하고 나서도 느낌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느낌 아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느낌 얘기하지만 본인들은 사실 내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왜? 그냥 질문답. difficult customer 찾아야지. 동료와의 갈등 찾아야지. 그걸 통해서 자기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 면접관들은 얘는 이런 말 할 때 또 자기는 또 이런 사람이래.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이러나 또 이러면 항상 자기는 듣는 타입이야. 뭐 해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면접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은 말하고 있을 때 전혀 그럴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의 진성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맞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 들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말의 힘이 7%밖에 안 나요. 느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천사를 뽑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강점 딱 하나면 정말 누구나 봐도 너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좋아. 얘기도 제일 많이 듣고 딱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나의 장점 뭔 것 같아요? 유머러스. 에? 없나요? 예뻐요. 예쁜 건 알아요. 하얗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또. 자, 그대는 좀 아까부터 좀 빠져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내 장점을 어필하지 못했다면 제 강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좀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장점 지금까지 딱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하나도 못 찾으셨어요? 네? 말에 힘이 있어요. 네. 좀 그냥 성격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그 장점. 활발해요. 네? 유쾌하다. 활발하다. 적극적이다. 비슷한 이미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직설적이다. 직설적이다. 저건 미스터 스트랩션.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승무원 면접이 직설적인 걸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전 지금 승무원이 아니라 강연자입니다. 자, 어쨌든 강연자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미스터 스트랩션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엄청난 피드백 들었잖아요. 새로운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분 나쁘신가요?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직설적이었다면. 자,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딱 보이는 장점 딱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 장점만 어필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해. 너무 많은 얘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이 얘기, 저 질문에서, 이 질문에서 보면은 나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에서 보면은 나는 뭐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에서 보면 나는 뭐든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사람 내 앞에서는 또 어떤 느낌인지 전혀 오지 않아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장점 딱 하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면접은 짧은 시간이에요. 아무리 한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시간에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진국인지 압니까? 아니죠. 긴 대화를 안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더 많은 대화를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면접 동안 나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려면 하나를 공략하자. 나의 장점 딱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얘기하면서도 내용을 들으면서도 얘 진짜 그럴 애일 것 같아 라는 게 얘기하면서도 묻어나게. 여러분들 연기를 안 해도 아 내가 진짜 얘기하면서 나 저 연기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이래요 실제로. 그러면서도 엄청 또 이런 변화가 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우울할 때도 유난히 극적으로 우울해요. 근데 이런 모든 표현이 이렇게 극적이에요. 하여튼 이런 게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연기를 하지 않아도. 자, 이게 왜 안 드러나냐? 여러분은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한 번도 자기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안 왔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도 말했죠? 답변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백문백답 질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장 먼저 찾는 게 여러분 백문백답 질문. 그래서 일단 질문에 먼저 들이대고 보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 외향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뭐가 위주라고요? 성향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그래서 나의 성향을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질문에 먼저 덤비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질문 뭡니까? Have you ever met any difficult customer? Difficult customer? 그때부터 이제 difficult customer 막 머리를 싸면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difficult customer. 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근데 면접관이 difficult customer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얘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만났을까? 그게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뭐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애가 어떤 애인지 궁금해서 그거 궁금해서 어떤 질문이든 간에 면접관의 목적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아까 말대로 결과적으로 그런 게 어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를 이해해야 된다고. 자, 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근데 여러 가지. 자, 이제 방법 알죠. 첫 번째, 자아탐정 효과냐고 방금 제가 이미 효과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그럼 어떻게 나를 내피하나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 여러 가지 자기 기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떠오르면 떠오르지 않아서 남들 많이 듣는 좀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듣기에 왠지 좋게 들리는 걸 찾죠. Interactive? 뭔가 있어 보여. My strong point is interactive. Flexible? 뭔가 있어 보여. 많이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I'm very flexible. 그때부터 난 I'm flexible person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인터뷰에서는 그런 면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못 깨닫고 있다면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가장 쉬운 방법 여러 가지 기질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거기에 나오는 자기의 강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질 테스트 있는데 MBTI, 디스크라든지 애니어그램 여러분 쳐보면 다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이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시죠. 여러분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보면은 어떤 행복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개발시키는 그런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을 읽으면 본인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 블로그들을 보면은 매일 책을 추천해드리는데 매일이 아니네요. 자, 한 권에 읽을 때만큼 정도 되면 그 다음 것도 올려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롱 포인트 하지만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스트롱 포인트 내가 만약에 보면 I'm considerate person이야. I'm considerate person. 여러분 그 말 정말 많이 쓰죠. considerate person인데 이 considerate person은 어떻게 내가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불러줄 것인가? 내 에피소드 생각하면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 책을 보면 내가 컨설트 하는 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바뀌는 나의 행동 구체적 방식을 설명해줘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노력하면 돼요. 그대로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가 나에 대해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책을 보는 것도 저는 진짜 승무원, 특히 외항사 인터뷰는 자기계발서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한테 진짜로 많이 도움이 돼요.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맘만 먹으면 인터뷰 때 나의 매력적인 답변을 다 진짜 쏟아 부을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매력적으로. 어머, 얘는 어쩜 이렇게 생각을 예쁘게 하니? 어머, 얘는 어쩜 이런 생각이. 그래, 면접 관장한테 또 가르쳐 주세요. 너 이런 거 해봤어? 이거 되게 효과 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 방금 이런 심리 기질 테스트를 해봐서 본인을 깨달으면서 본인의 장점을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 기준을 찾고 난 다음에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나는 difficult customer에서 나의 어떤 면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내 이런 면을 보여준 적이 없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difficult customer, 너무나 어려운 손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 면접관이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이네 벌써.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거 보네요. 카타르 마지막 공채를 했을 때 그때 카타르 면접관이 파이널 면접으로 반나절 보고 나서 엄청 짜증을 냈어요. 답변이 difficult customer 다 똑같아. drunken customer. 한국 사람 술 많이 마신 거 어떻게 해야지? difficult customer 다 와서 답변이 다 drunken customer. 짜증난다고, 짜증이 난다고, 잠깐 차 마시러 나와서. 그럼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ifficult customer, 막 억지로 어려운 손님을 찾아서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알면, 이런 면을 내가 이 질문을 통해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한 적이 있나? 그러면서 이 면을 보여줬던 내 경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질문 먼저 이렇게 덤비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셀프 코칭을 아까 말대로 자아 탐색은 어떻게 하냐? 셀프 코칭이라는 게 아니라 코칭이라는 거는 카운셀링이 아니라 카운셀링 말고 하나의 카운셀링 방법인데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카운셀링, 상담을 하죠. 근데 코칭이라는 거는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내가 지금 현재에서 변화를 하고 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 의도가 있는 사람의 그런 코칭을 받을 수 있어요. 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하나의 심리학 쪽의 일부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코칭의 가장 핵심이 질문하네요. 여러분들 코칭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를 가지면 코칭이 핵심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질문을 하세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게 바로 셀프 코칭이에요. 상대에게 너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 사람한테 효과적인 질문 하나만 딱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순간 툭 깨달습니다. 내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서 모든 생각이 갑자기 이렇구나 하면서 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코칭의 기술인데 저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공부 좀 했는데 근데 그게 핵심의 기술인데 그거를 본인한테 하시는 그게 바로 셀프 코칭이에요. 나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그 질문의 베이스가 바로 이력서예요. 질문의 베이스가 가장 처음에 그냥 어떤 베이스 말고도 그냥 하고 싶으면 나는 뭘 어떤 색깔을 좋아하지? 왜 그 색깔,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색깔을 좋아하지? 이 색깔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 나한테 자꾸 질문하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어떤 때가 제일 기뻤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왜 이런 사람, 맞아.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계기가 있었던 애가 있었지? 그 애는 지금 뭐 할까? 그때 그 기회에서 했던 이야기도 계속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본인 질문을 하다 보면 나만의 어떤 가치와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인터뷰의 베이스가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력서를 베이스로 하고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여러분 걸어서 가면 안 돼요. 마지막에 나온 바로 메모 활용인데 그냥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하루에 몇 번은 나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모으면 엄청난 인터뷰에 매력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지하철을 지나가고 그냥 넘어가면 또 끝인 거야. 친구 만나면 야 왔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 순간 모든 게 다 나의 모든 정말 그 가치 있는 그 모든 인터뷰 나의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질문을 이력서를 베이스로 이력서 여러분들 줄 모든 이력을 다 나한테 질문하세요. 생각할 때마다 이력서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백문백답 질문 들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물어보는지 알잖아요. 이제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애강사 처음
외항사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면 아 주로 뭐 합격 수기 한번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 Difficult customer? Have you ever had any culture shock? 문화적인 면, 일할 때 그런 관계에 있어서 동료와의 관계, 보스와의 관계, 그 다음에 문화적 손님과의 관계. Difficult customer.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가장 첫 시작인 거예요. 자기소개 및 장단점. 그걸 베이스로 나머지 이것들. 자, 일일의 뭐 경험은 당연히 인재 일을 아직 하지 않고 학교로 막 졸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르바이트 했던 그런 경험도 베이스가 있지만 학교 준비 대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틀리죠. 어쨌든 그런 이력서에 있는 모든 칸칸의 질문을 그 칸 이력 내가 써놓은 거잖아요. 내가 써놓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대해서 뭐든지 나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이력서를 찾아보지 않고 백문백답 질문만 갖고 그거 갖고 연구를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 내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있었다? 뭐 이런 경험을 한다면 아 이때 뭐가 난 제일 좋았더라. 근데 기억나는 날이 언제지? 그날 왜 기억이 나지? 그때 맞아 걔가 이렇게 해줬었지. 그래서 무슨 기분이었어? 자기 기분까지 느낌까지 꼭 마지막에 연결해야 돼요. 질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사 그러면 그날 죽도록 가기 싫었던 날이 언제더라? 본인이 이 질문은 여러분 그날 맨날 틀려요. 여러분이 하루에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면접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록이 모아두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스토리가 구성이 돼요. 그 스토리를 얘기를 외우지 마시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영어 안 되면 조금은 외울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 구성까지만 하시고 막 처음부터 One day I went Niagara Falls with my friends or with my classmates in Canada. So one of my friends said he's from Brazil. 이렇게 하나도 빼지면 쭉쭉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 나의 뭐라고 그러죠? 이야기 덩어리만 구성을 해주면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게 구성이 생각해요. 그거를 활용하세요.